예,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수요일 장마감 후에 오프로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많이 여러분께서 개인적인 질문이나 또 불안사항을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지루함이 좀 며칠 지났고 오늘 같은 케이스는 코스피가 21선 살짝 깨졌죠. 코스닥도 5일선 살짝 무너지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더 불안하신 마음이 계실 겁니다. 자, 크게 봤을 때 시장은 문제가 없어요. 단순하게 코스피가 21선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코스피를 기준을 하고 가장 구성하고 있는 큰 종목을 저는 세심하게 다 봅니다. 그런 걸 다 말씀 못 드려서 그렇고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지금 미국장 기준으로 보면 살짝 제가 봤을 때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나 테슬라 쪽으로 점점 더 쏠리거든요. 항상 쏠리면 그거를 받쳐줄 만한 순환매가 나와주면 또 괜찮아집니다. 뭔가 한 군데로 쏠리다가 다른 걸로 안 가고 쏠림 가다 보면은 약간 무너져요. 근데 그게 뭐 큰 주세 꺾여다 버린 건 아니고요. 여전히 이번 주도 뭐 파월 의장이나 연준 위원들이 말하는 거 빼고는 특별히 미국 쪽에 빠질 만한 요소가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신용이나 수급 관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작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엄청 안 좋고 빠지고 급락하고 할 때 6월 말, 9월 말, 12월 말, 올해 1월 말 때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빨간 게 우리나라 신용이 잔고입니다. 신용이 틀리면서 개인이 틀리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개인이 단기적으로 붙는 거고요. 신용이란 말이 쉽게 말하면 빚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장이 올라가면 개인들의 신용 매수는 항상 약간 늦게 붙어요. 장이 빠지면 늦게 꺼지고, 꺼지고 나서 신용이 틀리면 지수가 반등을 줍니다. 자, 그런 패턴을 계속 거치면서 개인들 틀리면서 슬림화되고 차별화되면서 왔던 거예요. 자, 그리고 올해 초 1월 달에 정권사에서 이제 신용 종목들 한 편제를 사가고 반대매 되게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수 얘기하고 뭐 12630 얘기하면서 지수가 지금 2600까지 온 거거든요. 자, 그리고 4월 달에 그때 CFD가 촉발이 돼서 주가가 빠졌어요. 제가 신용 한 2조 정도 빠지면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 4월 초, 5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에 제가 에코프로 같은 대장주 추가로 사드렸을 때 있죠. 5월 13일 뭐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신용 잔고 보세요. 오른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중에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정권사에서 신용 과열 종목 안 되는 걸 엄청나게 지정을 많이 해서 개인들이 신용을 못 들어갑니다. 지금요. 오히려 그런 건 좋은 거예요. 팡팡 튀고 올라갈 때 붙여서 탄력을 붙일 수 있는 힘은 좀 약해질 수 있는데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올라가지 못하고 지수는 좀 올랐죠. 파란 게 코스피니까. 이때 이제 대형주 AV 관련이, AV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AI 그 성장 스토리 때문에 이 코스피가 올랐던 건데, 지금 이제 반도체는 계속 제가 좀 못 사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이나 나스닥, 엔비디아 같은 거를 보면서 지금 추격 매수를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럼 얘들이 쏠렸을 때, 미국은 쏠려 있잖아요. 나스닥 몇 개로. 근데 우리나라는 쏠려 있냐? 오늘 현대차나 기아차 보세요. 또 순환매되죠. 그동안 며칠 지루하셨을 때 철강조선화학 순환매되죠. 2차전지도 죽은 게 아니에요. 지표 종목들 에코프로 보세요. 5일선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수가 빠질 때 강한 걸 찾는다, 강한 걸 찾는다 계속 말씀드렸고, 어제부터 제가 LNF 약한 거를 2차전지 내에서 단기로 에코프로 같은 거, 아니면 오늘은 이제 코스포 신소재 같은 걸로 옮긴다는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시장 전체로 나쁜 건 없고, 우리나라 시장은 이 급락에서 다 박살났던 그런 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 지루한 구간에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올랐던 반도체로 쏠림이 아니라 자동차나 시크니컬이나 다음으로 올 수 있는 2차전지로 순환배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미국도 제가 말씀드릴 때 막 나스닥만 팡팡하는 게 아니라 다우라든지 러셀 2000 같은 거 제가 중소형주로 순환매가 되면 좋다고 판단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가요, 미국은? 그래서 제가 미국을 자꾸 이제 논리적으로 따라가지 말라고 지금 쏠림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2월달 3월달에 나스닥 빠졌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 괜찮았어요. 충분히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이든 이머징 쪽에서 단기로 물론 중앙권이 조금 빌빌대고 있긴 한데, 미국이 그렇든 중국이 그렇든 우리나라 괜찮다고요. 빠져서 기다리실래요? 그냥 지루한 거 기다리실래요? 살짝 지루한 게 뭐 문제입니까? 시장이 괜찮은데. 아시겠죠? 시장에 대한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단기로 조정 좀 나와서 오늘 엔터도 약간 줄이드린 거 있어요. 그런 거 대비를 다 해드리니까, 이 세심한 걸 다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너무 자주 말씀드리면 어떤 분도 귀찮아하셔. 그냥 큰 거 말씀드리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이거를 자주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시장을 이제 면밀히 보고 말씀드리고, 큰 돈은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몇 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당일 특징주, 제가 특징주를 말씀드리는 거는 큰 애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기술적으로도 보죠. 오늘 저 엔터를 좀 줄여드렸는데 5일선이 좀 깨졌어요. 엔터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지금 뭐 단기로 보는 분도 계시고 단기 조정에 대한 흐름도 있겠지만, 엔터가 지금 보시면 JYP 대장이라 말씀드렸고 기준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해도 끝난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기분을 팔아드린 거예요. 단기분. 이 단기분 팔아가 딴 거 이제 빠졌는 걸 들어가려고 판 거지. JYP를 판 건 아니고 하이브를 팔았죠. 어쨌든 이 기준이 되는 JYP가 지금 올라오면 한 번도 오션 깨진 적이 있습니까? 오늘 천 깨졌어요. 요건 이제 단편적인 말씀드리고 딴 것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건 뺄게요. 그래서 제가 하이브는 한 2% 3% 약 손절시켜 드렸어요. 단기분만. 하이브가 자체적으로 지금 JYP보다 더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이브를 팔아서 조정받은 거 많습니다. 잘 버티는 거 많으니까 미국 시장도 단기 조정 대비할 겸 조정받은 딴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더 사주려고 우리끼리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현금을 좀 가지로 해서라 말씀드린 거니까 그건 감안해 주세요. 자, 그래서 5일선이 깨졌다는 얘기는 아주 강한 애들이 단기로 약해진 거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반도체 같은 게 조정받는다 해도 뉴스페타시스나 레이크 모티 보시면 5일선 깨졌다 해서 HPSB 5일선 깨졌다 해서 끝납니까? 그냥 중기로 갖고 가는 거 홀딩 하셔도 돼요. 20선 살아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수급주 보시면 다 정배열입니다. 다 정배열이에요. 기술적으로 장기적으로 수급적으로 다 좋은 종목 위주에서 짧게 보느냐 그냥 뭐 약간 스윙으로 좀 보느냐 그런 면을 말씀드리는 거고, 2차전지에 대한 중기 비중은 제가 비중만 살짝 조정하지 크게 안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로 볼 때는 제가 항상 약한 걸 줄여서 강한 걸 따라간다, 강한 걸 늘린다, 이런 게 사실 제가 포트 재편하는 과정입니다. 진짜 돈이 뭐 다 그렇게 못 하시겠지만 한 수십억 넣고 있으면 이거 사실 포트 조정하는 게 재밌어요. 사실은요. 제가 그랬단 말씀이 아니고 그런 걸로 제가 말씀을 시장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뭐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조정세 웬 선물 플레이였다. 가끔 제가 선물 플레이 말씀드리면 단기로 좀 맞죠. 그러면 오늘 10,000주 정도 10,000개 정도 팔았습니다. 선물을 단기로 누적된 거 해소한 거니까 추세에 대한 그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간만에 자동차가 들어왔어요. 2차전지 들어와서 얼마나 좋겠나 아침에도 생각했는데, 어쨌든 자동차가 들어왔다는 거는 처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외국인이 보는 큰 섹터에서 조정받았던 자동차를 밑에 사주면서 추세를 유지시켜 준 거예요. 제가 보통 가끔 말하는 가격 잡는다 그러죠. 가격 잡는다 말씀드리는데 큰 것도 가격 잡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손절 물량 나와요. 큰 애들은.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는 오늘 가격 잡는 구간에서 순환매 차원의 저점에서 들어왔다. 그 대신 아주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동차는 사실 어닝이 그렇게 확 좋진 않지. 밸류도 정말 싸고 앞으로 정말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어닝이 분기별로 팡팡 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제가 약간 뒷단에서 보는 그런 면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 좀 길어지겠는데. 자, 2차전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 계속 지주로 봅니다. 5일선 버텼어요. 놔두시면 되고요. 신고가 노름 꾸준히 할 거라 봅니다. 제가 한 번 더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기관들이라든지 이 공매도 싸움이 되게 사실 치열합니다. 그걸 제가 계속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신고가 시도를 할 거고, 요번에도 저희 중장기로 보는 2차전지로 중장기로 보는 이 수급 이길 거라 봅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에코프로도 이 대형주 코스닥이나 2차전지 대형주에 기관이 들어와요. 오히려 2월달 3월달 개인들 막 붙을 때보다 공매도가 좀 줄었다. 공매도는 신용금액 줄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관들이 들어옵니다. 보세요. 애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슬슬 들어온다니까요. 전체로 봤을 때 괜찮습니다. 자, 기준모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NF 좀 약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신소재로 바꿀까 말까 고민한다 말씀드렸죠. 코스모 신소재도 양극재입니다. 제가 이제 수급 매집 좀 말씀드리지만 오늘 언급드렸어요. 우리한테는 20만원, 21만원대. 원래 저 20만원 슈팅할 때 따라잡았잖아요. 그래서 조정 때문에 같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오늘 제가 매기를 보니까 살짝 아쉽긴 한데 조금씩 입지를 해요. 여기서 뭔가 한번 확실한 게 들어오면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매수를 해드릴 텐데 아직은 그건 아니고 20만, 21만원 사이에서 아마 저가 매수나 바닥 다지는 구간 한 번 더 갈 거라 봅니다. 괜찮아요, 여전히. 자, 포스코 DX는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15,000원 지지받았죠. 어제 보니까 2차전지가 아니라 모바일 로봇도 여기 나왔습니다. 그냥 큰 애들 갖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돼요. 잘 버텼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15,000 지지되면 홀딩하거나 새로 사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15,000 지지선 끊고. 포스코 인터도 제가 말씀드리다 말다 하는 종목인데, 자, 이게 지금 밑에 이제 36,000원 끊어놓고 계속 신고가 도전하죠. 오늘 신고가 도전했다, 넘었다 왔는데 장 때문에 살짝 쉬었어요. 계속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기수는 새로 넣었어요. 2차전지 부품주 중에서 오늘 보니까 아주 크진 않는데 약간 적당하게 들어와서 요거는 제가 줄을 꺼드리면 요 신고가 보이죠. 이제 대충 아실 겁니다. 75,000원 정도 지지받고 올라가면 한번 더 갈 수 있어요. 2차전지 내에서 이제 불뚝불뚝 올라오는 종목 확산세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됩니다. 자, 반도체는 조정받았어요. 아침에 하이닉 살짝 강했는데 오늘 외국인들 선물로 때리면서 삼전 하이닉이 조금 떨어졌고, 엔비디아 제가 조금 경계하잖아요. 예전에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사는 건 아니고 그냥 시장 대회에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페타시스나 레이크모티스 보시면 5일선 지지하면 강한 거고, 5일선 깨지더라도 21선 지지하면 정배열되어 있으니까 반도체 주 중에서는 제일 강하다 보시면 됩니다. 엔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JYP 기준으로 5일선 처음 깨졌고 매물이 조금 났어요. 단기적으로. 중장기로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분만 제가 하이브 좀 팔았어요. 홀딩 아니고 제가 보호에 팔았습니다. 매도해서 현금 보유했어요. 현금 보유해서 추가로 딴 거 사드리려고 단기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자, 시크닐은 여전히 조선 중에 강한 거 있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그 정도만 좀 살아 있고 이제 차별화되면서 조금씩 빠질 거예요. 기계도 좀 빠졌죠. 철강, 화학, 해운들. 시크니클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힘이 빠질 것 같습니다. 방선은 그냥 신고가 유지하니까 그냥 홀딩 하시면 돼요. 자, 구리도 오늘 사실 가격 잡는 흐름이 났는데 그냥 중국이나 구리는 여전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구사는 5,000원 돌파하고 안착할 때까지는 그 비중만 그냥 중국 보면서 들고 있습니다. 자, 뭐 조정장의 개별 이런 건 안 볼게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짧게 볼 거니까. 자, 제가 오늘 시장 얘기를 좀 세심하게 드렸고 시장 보는 차원에서 또 이해를 구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급락해서 자산 팡팡 까지면서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너무 지루하지 마시고 같은 흐름에서 시장 선순환 되는 것 좀 지켜보시면 됩니다. 제가 현금 오늘 조금 파신 분들은 내일이나 보고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